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15 총선도 끝났는데요. 어김없이 오늘도 얼빠진 인간들의 막말 대잔치가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말을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하는 저도 참 힘든데요. 그러면 그런 막말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 얼빠진 인간들의 말을 전해야 이들이 어떤 뻘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정치적 맥락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굳이 꼭 전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들의 막말을 듣고 싶지도 않은데요. 오늘 포문을 연 얼빠진 인간 1호, 강남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태구민 당선자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허언증이 있는 건 아닌지 상식 밖의 말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 부각에 집중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이유의 배경은 자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 당선인은 21일 유튜브 채널 태영호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열고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그는 이날 국회의원 당선증을 보여주는 등 당선 자랑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태 당선인은 방송에서 최근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것과 이에 따른 위독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태양절은 북한 최대의 명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최대 명절인 4.15에 김정은이 불참했고 동시에 한국에서 최초로 북한 출신 태영호가 강남갑 의원으로 선출됐다며 김정은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 출신인 제가 강남갑에 당선된 것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날 그는 김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까봐 중국 형님들에게 지켜달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 이 기회를 안 놓치고 통일하기 위해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태 당선인은 김정은이 잘못되면 북한에선 잠깐 혼란이 있을 텐데 한국이 끊임없이 통일된 미래를 함께 건설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 출신이 한국에서 의원이 된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자신의 당선이 갖는 의미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암요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태 당선자가 대북 특사로 북한에 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당선이 되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태영호, 아니 태구민, 설마 김정은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불참한 이유가 자신이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정말 점입가경도 유분수입니다. 자신이 뭐라도 된 듯 착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북한의 지도자인데 설마 태영호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그랬을까요? 얼척이 없습니다. 얼척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국민의 주권 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공직선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하여짐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 이후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고 이기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있으니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범시민 단체연합은 21대 총선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국면선거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청와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명확한 증거를 대라고 하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전과 사후에 세 후보의 비율이 똑같습니까? 의원총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1000명인데 관외 사전 투표를 한 사람도 391명이더라. 여기에 또 얼빠진 인간 2호, 21대 총선에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요즘 자신의 낙선에 약이 바짝 올라 분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의혹을 수개표로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민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인천 범시민단체 연합의 사전투표 의혹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하나하나 수개표를 한다면 쓸데없는 논란을 잠재우고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표 요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법원에 증거보존을 신청했다며 후보 개개인의 증거보존 신청을 하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면 당에서도 조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선거 끝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대 마지막 국회까지 이래야 하는 겁니까? 아주 끝까지 진상, 이런 진상이 없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었는데요.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면서 뭘 재검표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말 뭘 검증하자는 건지 알지도 못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이 황당한 말과 행동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21대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 직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선도 훌쩍 넘어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의 2배를 넘어서면서 180석 확보가 우연이 아닌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쿠키 영상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가 총선 직후인 지난 18일과 20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21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3.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총선 전인 지난 7일 공표된 4월 2주차 조사 결과 52.9%와 비교하면 10.2%포인트가 늘어났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6.6%, 다소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6.5%였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31.7%로 아주 잘못함 16.8%, 다소 잘못함 14.9%로 직전보다 1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끝도 없이 상승 중인 대통령 지지율, 헌정사상 수립된 모든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최초의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기 후반기 180석 슈퍼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완전체 결합,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